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진표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5번째 나라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를 소개하면서 달아놓은 제목을 보셨죠? 6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 종족 정치의 나라 말레이시아입니다. 자, 이 제목과 같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레이시아를 소개를 드리면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2개를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는 바로 2년 전에 2018년도에 독립 이후 최초로 말레이시아는 정권 교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야당이 집권 여당이 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60년 만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경이 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정치의 배경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로 말레이시아는 종족 정치를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하고도 확실한 사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를 하셔도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동남아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말레이시아의 나라 이름은 The Federation of Malaysia입니다. 말레이지아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좋지 않은 발음입니다. 말레이 플러스 시아, 말레이의 섬들, 이런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연방제입니다. 이 나라는요,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땅의 크기를 보게 되면 한 33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우리 한반도의 한 배 반 정도 되죠. 근데 이 나라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뒤에 그 동남아시아 지도가 있는데요. 저기 왼쪽에 보이는 저게 바로 말레이 반도가 쭉 내려와 있습니다. 대륙부 쪽에서 쭉 내려와 있는 그 반도가 바로 우리는 말레이 반도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레이 반도의 맨 꼭지점 같이 있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예요. 하여튼 그 위에 있는 말레이 반도의 대부분이 바로 지금 말레이시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레이 반도 속에 이제 라고 특정하게 부릅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바로 오른쪽에 남중국해를 넘어서 이 동말레이시아라고 부르는 사라와카 사바의 두 주가 들어가 있는 동말레이시아가 또한 말레이시아의 한 영토입니다. 즉 영토가 남중국해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반도와 그 다음에 옆에 과거에 보르네오라고 불렸던 동말레이시아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은데요. 원인이, 배경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게 동남아 거의 모든 나라한테 통하고 있는 소위 국경선의 문제, 지금 나라의 그 국토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식민유산의 결과입니다. 이것도 또한 영국이 식민지로 갖고 있던 땅들을 순차적으로 독립을 시켜줌으로써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영토적으로 말레이 반도 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르네오라고 불리는 동말레이시아 쪽에 영토가 두 군데로 나눠졌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1957년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처음 했습니다. 이때의 이름은 말레이시아가 아니고 말라야였습니다. 그래서 말라야 연방이라고 불렀고요. 이게 바로 말레이 반도에서부터 독립을 시켜준 것이죠. 여기는 지금 현재 11개의 주로서 있고요. 그 11개의 주 중에 9개의 주에 술탄, 즉 이슬람 토후들이 전통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 반도에는 9개 주의 술탄들과 그다음에 2개의 다른 주, 그래서 11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우선 1957년도에 1차 말라야 연방의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1963년도가 돼서요, 바로 말씀드린 동말레이시아, 이 보르네오 쪽에 사라왁, 사바라고 하는 두 주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입니다. 말레이 반도 맨 끝에 놓여있는 싱가포르이 다시 영국의 식민지에서 말라야 연방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름이 말레이시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와 시아, 이게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1963년도에 동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합쳐지면서 이름이 The Federation of Malaysia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죠. 1965년도에 싱가포르는 이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탈퇴를 해서 공식적인 싱가포르 공화국이 됩니다. 싱가포르 얘기를 할 적에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이렇게 영국의 식민지로서 2차에 걸쳐서 만들어진 나라다. 말라야 연방을 해서 시작된 57년도, 63년도에는 말레이시아 연방으로서 확대가 됐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말레이시아 연방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레이 반도 쪽에는요, 11개의 주가 있는데 연방이니까 각 주의 독립성이라든지 개성이 굉장히 강하죠. 각 주마다 또한 주의회도 다 있습니다. 자, 이 주 중에 말레이 반도의 11개 주 중에 9개 주에는요, 왕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이슬람 토흐들, 우리가 술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술탄이 9명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이 영국이 이 나라를 떠나면서 이제 관련된 헌법 같은 것을 많이 또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또는 뭐 지원을 하면서 만든 헌법에 의하면 9명의 토흐들이 돌아가면서 5년씩 국왕을 하자, 전체 말레이시아에 국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9명의 술탄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국왕을 합니다. 이 국왕의 이름이 말레이어로 양디 퍼르뚜안 아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왕은 5년마다 한 번씩 교체가 되면서 쿠알라룸푸르 왕궁에 들어가 삽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이죠. 즉 국왕이 존재를 합니다. 다음에 이 나라의 특징은 영국이 식민 지배를 했었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완전히 영국식 하원 중심의 의원 내각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임기는 5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그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총재죠. 인 총재가 이제 자연스럽게 총리가 되는데 총리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영국하고 거의 유사한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선거 제도는요, 완전히 영국과 미국식, 즉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뽑는 것이고요. 즉 단순 다수 대표제입니다. 즉 한 표라도 더 많으면은 의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영국과 미국식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인데요. 말레이시아가 바로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정치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얘기를 이미 드렸습니다. 종족 정치라고 하는 말을요. 자, 그럼 종족 정치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뭐 어느 나라는 종족이 굉장히 많을 적에 뭐 종족 정치 같은 거 안 할까? 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일단 말레이시아의 인구 구성부터 좀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인구는요, 약 3천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보다는 조금 작죠? 그래서 3천만 명 정도의 말레이시아의 인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은 말레이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게 범말레이계는 상당히 많아요. 말레이계 아래에는 또 수많은 또 종족들로 나눠지기는 하는데 자신들이 이제 주로 지금 동남아의 도서부에 퍼져 있는 종족들을 말레이계라고 하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이제 말레이계, 그러니까 원주민들이죠.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을 우리 말레이계 원주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레이계 원주민들을 특히 이제 말레이어로 무미푸트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 무미푸트라는 이 땅의 자손들이라는 그러한 말레이어입니다. 즉, 이 땅의 원주민들, 이 땅의 원주인들이라고 하는 얘기겠죠. 자, 이들이 말레이시아 인구 한 3천만 명 중에 60% 차지해요. 즉, 다른 동남아 나라들도 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수없이 정말 많은 다양한 종족들이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것이 동남아 나라의 현실들인데요.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소위 말레이족이라고 우리가 불려도 되고요. 말레이계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 원주민 계열들이 약 60%. 그러면은 절대 다수는 아니에요. 나머지 40%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바로 영국 식민 시대 때 영국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외지에서부터 많이 데리고 들어온 유입된 그러한 종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레이 쪽에서 보게 되면은 거주민들이 되는 것인데요. 해외에서 이주한 이게 바로 중국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가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말레이시아의 중국인들은요,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주로 타밀계, 그 인도의 남부 지역 출신들이거든요. 얼굴이 좀 가무잡잡한 인도인들이죠. 이들이 10%입니다. 완전히 다 영국의 식민지 때의 정책에 의해서 많이, 특히 19세기 때 말레이시아 쪽으로 많이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주로 중국 사람들은 그 주석, 광산의 광부로서 이쪽에 와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인도계, 타밀계 인도인들은 주로
말레이시아의 많은 그 고무농장들의 그 고무농장 노동자로 많이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다 영국의 정책이었거든요. 자, 이들이 들어와서 결국엔 인구적으로 봤을 적에 3천만 명 중에 60%, 뭐 90% 이상 이게 아니고 60% 과반은 되는데요. 이들이 말레이계 원주민 부미푸트라고 30%가 중국인이고 10%가 인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비율적인 크기가 결국 말레이시아가 독립 이후에 종족 베이스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이 됐습니다. 즉 종족별로 정당을 만들고요. 그 정당을 배경으로 해서 각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지라든지 이해관계를 표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종족을 베이스로 한 정당들이 서로 또한 연합을 하게 됩니다. 말레이계가 중국계와 인도계가 이런 식으로 뭉쳐서 말씀드린 영국식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의 그런 의회 선거에 같이 출마하고 공동의 또 단일 후보를 내고 하는 식의 정당과 정당 간의 연합을 해서 종족을 배경으로 한 정당들이 그래서 선거를 치러 나가는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말레이시아의 종족 정치, 종족 정치를 배경으로 하는 소위 정당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착 용어에서는요, 이건 유럽에도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걸 정착 용어에서는 협의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컨소시에이셔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종족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정당을 만들고 그들이 서로 또 협력을 해나가고 같이 또 출마도 하고 또한 정권을 잡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협의주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도 그리고 1963년도에 말레이시아 연방이 되고 나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종족을 배경으로 한 정당들이 같이 모여서 집권을 하고 나아가던 정치가 한번 삐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69년도 선거에서 일어난 종족 간 폭동이죠. 여기 유혈 사태가 벌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러한 유혈 사태를 겪고서 2년간 1971년도까지 의회가 해산이 되고 계엄령 하에서 있었던 기간이 있어요. 하나의 말레이시아 정치의 위기 기간이었는데 이것을 그나마 협의주의 모델의 종족 정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들이 하나의 타협을 보게 되면서 말레이시아 정치는 1970년대 이후에 완전히 협의주의 종족 정치 모델 쪽으로 다 계속 총선을 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말레이시아의 정치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종족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정당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정당 이름이 바로 말레이계, 다수인 말레이계 부미푸트라들이 모여서 만든 가장 말레이시아에서 오래된 정당,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정당. 이게 바로 우리가 UMNO 약자로 쓰는데요. United Malay National Organization. 우리말로 하면은 통일 말레이 국민 조직인데요. 줄여서 UMNO, 그냥 발음으로 암노 합니다. 이 암노는 그야말로 말레이시아의 정치에 그동안의 집권 여당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수인 60%의 말레이계를 대표하는 또 말레이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이 암노를 중심으로 해서 또 배출이 된 것이 그동안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2018년도 선거까지, 즉 2013년도 선거가 제13차 총선이었거든요. 이때 암노가 중심이 되고 항상 그 다음에 이 암노에 참여를 하는 연합 세력들이 바로 중국계를 대표하는 MCA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Malay Chinese Association. 그 다음에 인도계를 대표하는 MIC가 있습니다. 이건 Malay Indian Congres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CA 중국계, MIC 인도계가 바로 암노의 지배적인 위치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여당 연합을 형성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의 모든 총선에 참여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들은 이 전선을 또한 BN, 바리산 나셔널, 자기네들이 이제 국민전선이라는 이름 하에 암노와 MCA, MIC, 또 기타, 또 소규모 정당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이들이 같이 하나의 여당 연합이라는 전선을 구축해서
국민전선으로다가 모든 총선에 출마를 했었고 이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지지 않고 2018년 선거까지 계속 독립 이후에 집권을 해왔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일 흥미있는 것이 이런 속에서 결국 모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대결과 또 여러 가지 또 뭐 타협과 이런 어떤 그 분쟁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에서는 야당들도 바로 이렇게 말레이계 정당들이 있고요. 또한 중국계 정당이 있고요. 또 인도계 정당들이 또 있어요. 이들은 이제 야당입니다. 이런 다양한 종족을 배경으로 한 정당들이 또한 야당으로서 존재를 하면서 이들이 또한 야당 연합이 돼서 선거 때 같이 바로 이러한 국민전선의 여당 연합에 대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흥미롭게 바로 종족 정치의 정당 간 연합에 의한 여당 연합과 야당 연합 간의 대결. 이게 지금까지의 말레이시아의 정치와 선거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3차 총선 때까지는 바로 국민전선을 형성한 암노와 MCA와 MIC가 모인 국민전선이 늘 승리를 해왔습니다. 늘 승리를 해왔는데 결국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어떤 변화, 또 시대적인 변화, 이것이 결국 2018년도, 바로 재작년 얘기인데요. 2018년도 제14대 선거에서 그야말로 독립 이후 60년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즉 집권연합 세력인 바리산 나셔널이 패배하고 야당 연합인 희망연합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PH라고 부르는데요. 이 희망연합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연합은 전체 하원 의석이 222석인데요. 113석 과반을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6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야당에 의해서 승리를 하게 돼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극적인 사건이 바로 재작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동안에 60년 동안을 집권을 한 세력이다 하면 특히 암노가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부패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특히 당시 총리였던 나집 총리가 있는데요. 그 나집 총리의 혐의가 있었던 1MDB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레이시아의 국부펀드인데 이 국부펀드가 중동과의 거래를 하면서 거기서 들어온 돈을 상당히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 나집 총리가 국부펀드에서 소위 부정축제를 했다, 뒷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가 거의 밝혀졌었습니다. 이것이 큰 사건이 됐고요. 이게 결국 그동안에 탄탄하게 보였던 여당 연합 바리산 나셔널이 야당 연합에 지게 되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2018년도 선거에서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정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마하티르 무함마드인데요. 줄여서 그냥 마하티르 총리인데요. 마하티르 총리는 암노 출신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었던 암노에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총리를 했습니다. 즉 현대 말레이시아의 정치에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마하티르 총리거든요. 이 마하티르 총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은퇴했다가 결국 은퇴한 상태에서 암노의 이러한 터지는 부패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마하티르의 반격이 마하티르가 야당을 만들어서 오히려 과거에 자기의 정당이었던 암노를 공격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도운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마하티르의 일종의 수제자였습니다. 마하티르가 암노 총리를 할 적에 바로 부총리까지 있다가 결국엔 마하티르에 의해서 또 퇴출당하는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 정치의 풍화나 같은 인물인데요. 안와르 이브라임. 안와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안와르도 그러니까 다 암노 출신이었죠. 암노에서 성장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결국 마하티르에 의해서 축출이 되고 탄압을 받으면서 과거 자기가 그런 탄압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나와서 야당을 형성을 하고 계속해서 여당 연합 암노를 공격하던 인물이에요.
이 아나르는요, 이런 그 야인 시절이었을 적에 약간 시간이 있었을 적에 200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있는 성신여자대학교에 제가 한국동남아학교 회장을 할 적에 아나르를 초청을 했고요. 부인인 아지자 여사와 함께 저희 학교에 오셔서 이 말레이시아의 정치, 또 앞으로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야심차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야말로 2013년 선거 또 2018년도 선거를 통해서 아나르는 마하티르와 오히려 극적으로 또 손을 잡게 되고요. 그래서 정권을 탈취하는 그러한 극적인 사건을 2018년도에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뭐 아나르를 보기가 사실은 좀 더 어려워졌어요. 아나르는 아마 분명히 다음번 말레이시아의 차기 총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식으로 아나르의 미래를 점치고 있습니다. 자, 말레이시아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에 의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만 2천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그래도 동남아 수준에서 높은 것이죠. 그래서 제조업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레이시아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전자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해 있고요. 주로 이제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한 그러한 상태죠. 그리고 말레이시아는요, 석유도 나고요, 가스도 나고, 그 다음에 천연 자원들이 광물 자원도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천연 자원적인 상태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도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안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동남아시아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이런 적인 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 분들이 가서 가장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영어를 배운다고 이제 많이들 나가지만은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좋죠. 게다가 말레이시아는 말씀드렸듯이 인구의 30%가 중국인, 10%가 인도인 이렇죠. 그러니까 중국어도 배울 수가 있어요. 쉽게. 그리고 당연히 말레이어도 물론 국어니까 배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러 언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봤을 적에 말레이시아의 경제가요, 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선진국 경제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옆에 있는 뭐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들 인도네시아에 비해서는 또 오히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지면서 오는 어떤 투자국으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지면서 한테 좀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좀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제 말레이시아나 태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따로 나중에 떼서 좀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연방제이면서 또 이 나라는 종족 정치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또 현황적인 특징으로서는 바로 2년 전에 이러한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던 집권 여당인 바리산 나셔널 국민전선을 격퇴시키고 마하티르와 아나르라는 두 인물이 합심해서 오히려 자기 출신인 여당연합을 공격을 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야당이 승리하게 하는 정권교체를 이루는 큰 사건을 만든 나라입니다. 뿌리는 그러나 과거 집권 여당의 뿌리에서 나온 두 인물들이 결국 정권교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말레이시아의 정치의 또 하나의 특징 또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레이시아 하면은 많이 얘기들 하죠. 뭐 진정한 아시아의 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뭐 어메이징 아시아, 뭐 트룰리 에이시아, 뭐 이런 말로 많이 나라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하면서도 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동남아시아의 중심 국가의 하나인 말레이시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